의 전투, 황석영. 집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며 몰려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아이들이랑 구경거리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나도 횡길로 뛰어나갔다. 쌍성로 위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쌍성로에서 마주 뚫린 길 모퉁이에는 작은 이발소와 솜틀집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나 쌀겨와 먼지가 뽀얗게 날아다니는 방앗간이 있었다. 방앗간이라기엔 좀 미안하게도 그것은 여러 개의 바퀴와 피대줄이 돌아가는 작은 공장 같은 정미소였다. 아이들은 정미소라는 말이 생소했는지 언제나 방앗간이라고만 불렀다. 방앗간 뜰락에는 용감한 거위 한 쌍이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길을 질러가기 위해 뜰락을 통과하면 요란하게 지저대며 쫓아왔다. 머리를 땅에 댈 듯이 숙여 공격 자세를 취하고 빠른 걸음으로 덤벼드는데 진땀이 날 정도로 제법 무서웠다. 하여튼 나는 방앗간 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의 술렁임으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구건이를 도중에서 만났다. 구건이는 벌써 소동의 내막을 대충 들었다고 했다. 염색소 다니는 일꾼이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보고는 얘기를 해주더란 것이다. 굵은 전깃줄이 지붕 위로 늘어선 걸 모르고 어떤 애가 지붕 위에 얹힌 공을 꺼내려 올라갔다가 붙어버렸대. 난 거기까지만 들었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다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안 끝났을 거다?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는데. 우리는 이발소 앞길에 이르렀는데 벌써 진을 치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길이 막혀 있었다. 순경 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혼자서 쩔쩔매는 중이었다. 자전거를 끌어다 짐 싣는 판을 딛고 서서 구경하는 사람, 맞은편 담 위에 나란히 걸터 앉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 더 잘 보일 만한 장소가 없나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어른들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곤 그들의 궁둥이와 고작해야 머리 꼭지의 가마뿐이었다. 구건이와 나는 몹시 난감해져서 뒷전에서 어정거리기만 했다. 그때 구건이가 손가락을 양키처럼 탁 튕기며 말했다. 아참, 쌍성로 옥상을 잊어버렸구나. 거기선 우리 동네가 다 들여다 보이잖아. 그래, 그래. 목재소 위로 해서 거기 쇠다리가 닿는 데가 있지. 우리들은 그 동네 아이들이었으므로 어느 집과 길이 어떻고 거기 어느 쯤에 무슨 모양의 돌이 박혀 있는지도 잘 기억할 정도였다. 우리는 일꾼들 눈에 띄지 않게 목재소로 들어가 쌓아놓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끝에 이르니 쌍성루 삼성 바깥에 튀어나온 쇠다리의 중간쯤에 닿는 것이었다. 우리는 녹슨 쇠 세다리를 조심해서 딛고 올라갔다. 그러나 옥상에 닿기도 전에 고개를 위로 내밀었다가 곧 실망해 버리고 말았다. 요놈들 뭔 때문에 못 나오니? 옥상에는 고문관이 먼저 와서 떡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는 상위 군인이었다. 중부 전선에서 파편을 맞고 제대를 했다는데 언젠가 우리가 병정놀이를 할 때 계급 순위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고 경례하는 모범 동작을 가르쳐 준 일도 있었다. 전쟁에 나갔으면 뭐해? 혀 짧은 묘한 말씨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그는 쌍성로 아래 일세집 구석방에서 노모와 누이 동생들이랑 같이 사는데 누이는 양키를 끌어들이는 양공주였다. 동네 어른들이 모두들 싱싱한 젊은 놈이 빈둥빈둥 놀면서 누이를 그따위 짓이나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비웃었고 그런 생각은 곧 아이들에게도 전염되었던 터였다. 며칠 전에도 아이들은 그가 군대에서 신통했을 리가 없다고 벌써 의논을 마친 상태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보라 한들 그는 어른이고 우리는 아이가 아닌가? 나는 용기 내서 말했다. 방앗간 지붕이 보고 싶어 그래요. 자식들 또 고문관이다고 논려받아. 옷 나봐서 구경해라. 고문관이 너그럽게 허락했다. 구건이와 나는 생쥐처럼 또르르 달려가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정미소의 지붕이 손바닥처럼 내려다 보였다. 정미소 위로는 굵다란 전선이 늘어져 있었는데 아이가 전선에 휘감긴 채 쓰러졌고 등에서는 옷이 타는 치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낙수바지에 걸린 고무공도 보였다. 지붕 위에는 정미소 사람 몇이 올라가서 긴 장대로 전선을 걷어내려고 휘젓고 있었는데 갈라진 전선들이 마찰될 때마다 뿌지직거리며 푸른 불빛이 번쩍였다. 어느 노인 하나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지붕으로 올라왔다. 두 손에는 찢어진 자동차 튜브를 감고 있었다. 노인이 튜브 감은 손으로 전선을 잡아챘지만 여전히 아이에게 휘감긴 부분은 떨어지질 않았다. 아이는 전선이 좌우로 뒤틀릴 때마다 꿈틀꿈틀했다. 노인은 다시 아이를 떼어내려고 몸에 닿은 전선을 잡아채는데 왼손 위에 늘어졌던 전깃줄이 정말 살아있는 뱀처럼 노인의 팔뚝을 철썩 엉겼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왼쪽으로 쏠리다가 넘어졌고 이어서 다리의 전선이 또 한 번 휘감겼다. 나머지 손을 뻣뻣하게 쳐들면서 노인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노인은 전선에 휘감겨 붙어버린 다리를 빼내려고 버둥대다가 간신히 한쪽 다리를 떼어냈는데 피부가 벗겨져 나갔는지 피가 흘러내렸다. 노인은 자유로운 손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면서 비명을 질렀다. 아래에서 구경하고 섰던 사람들은 모두 쥐죽은 듯했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변전소에 연락은 한 거냐?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 다 내버려두면 죽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순경은 초조하게 시계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나쁜 놈들 같으니 구경만 함 다야. 얘들아, 내가 갔다 온다. 격리한다, 격리. 나는 벌떡 일어선 고문관을 어리둥절하여 바라보았다. 선인하사가 전투에 나가는데 격리 안 하기냐? 구건이와 나는 어쩐지 그가 농을 걸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나란히 기립해서 경례를 척 올려 붙였다. 좋아! 고문관이 멋지게 일직선으로 손을 내리며 경례를 받았다. 잠시 후에 구경꾼들의 술렁대는 소리와 함께 고문관이 지붕 위로 나타났다. 그는 전혀 맨손이었다. 먼저 노인에게 달려들어 감긴 전선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은 거세게 떨렸고 전압을 견디느라고 경직된 근육들이 부풀었으며 고통을 참는 그의 눈알이 생선처럼 불쑥 튀어나왔다. 전선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면서 피가 흘러 고문관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드디어 그가 노인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체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기어가 노인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고문관은 다시 아이 몸에 감긴 전깃줄을 잡아떼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피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구건이와 나는 정말로 고문관 아저씨가 불쌍해서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가 아이의 등에 감긴 전깃줄을 떼어내고 다시 다리에 감긴 부분까지 떼어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떼어내자마자 뒤로 넘어졌다. 전선이 그의 온몸을 휘감아 버린 것이다. 그는 고무 튜브를 손에 쓰고 허우적거렸다. 아이가 지붕 아래로 끌어내려지자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다. 그러나 고문관은 식인수에 휘감긴 타잔처럼 지붕 가운데서 전깃줄에 붙잡힌 채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고문관이 몸을 굴렸다. 그리고 지붕 끝까지 가서 하반신이 아래로 축 처졌다. 사람들이 일시에 와 하고 놀라는 소리를 질렀다. 잠깐 그런 자세로 매달려 있었는데 henkel 쪽에서 고물 드립쿼터 한 대가 털털거리며 달려왔다. 순경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고함을 쳤다. 그것은 두 사람의 전공을 태운 전기회사 차였다. 그들은 전선이 늘어진 전봇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붕 끝쪽에 걸려있던 고문관이 다리를 버둥거리더니 전선을 몸에 매단 채로 아래로 뚝 떨어졌다. 고문관을 휘감았던 전선이 이발소 앞에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노연한 그가 그 일 위에 넘어져 있었다. 구건이가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죽었을 거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고문관을 떼매어 가려고 겨드랑이를 잡았을 때 그가 다리와 팔을 휘저어 뿌리치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피 묻은 양쪽 팔뚝을 쳐들어 모여든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며칠 지나서 그가 다시 거리에 나타났을 적에 어른들은 아무도 그를 바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와 국원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상성로 쪽으로 걸어가는 붕대 투성이의 고문관을 앞지르고 달려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 옥상에서처럼 경례를 척 올려 붙였대. 좋아! 하면서 그가 답례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그를 특무상사라고 고쳐 부르기로 했다. 지붕이의 전투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전투. 지붕이의 전투는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고문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과 아이를 구한 이야기이다. 고문관은 주로 군대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놀리는 말로 미군정 시대에 파견 나온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어를 못하고 어수룩하게 행동했던 데서 유래한다. 지붕이에 공을 주우러 간 아이가 전깃줄에 휘감겨 위험에 처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웅얼거릴 뿐이다. 이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선 노인도 곧 위험에 처하고 만다. 이것을 지켜보던 고문관이 나서서 노인과 아이를 구한다. 이 와중에 고문관은 온몸에 큰 상처를 입는다. 이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여기지 않으며 아이들은 고문관을 특무상사라고 고쳐 부른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이다.